존경하는 52만 3천 노원구민 여러분, 최인남 부장님과 선대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부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호 의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노원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진행 상황 등을 듣고 싶고, 본 의원도 몇 가지 요청도 하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22 서울 서베이 도시 정책 지표 조사 결과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민 신뢰도가 2위라는 유의미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4.95%의 중앙정부와 5.18%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3년에 소외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께 줄 말씀 있으면 예, 뭐 얼떨떨한 결과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저희 이제 구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들, 방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높게 평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애써준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영광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신뢰를 더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단체장들은 사시사철을 겪어봐야 주민의 그 애환도 알고 그에 따른 생활 정치를 펼 수 있거든.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이성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감성보다는 감동과 감탄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로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이나 답변이 앞에 하신 분들하고 앞에 하신 의원님들하고 일부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상계동 상동 차량기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상동 차량기지 부지에 오세훈 시장이 공약대로 돔 야구장과 복합 쇼핑몰 바이오 단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면 바이오 산업단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과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대 병원을 핵심으로 한 서울 노원 바이오 단지 SNBMC 온전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상동 차량기지 부지 개발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도 노원구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의 조속한 이전도 적극 협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날 이래저래 그 면담도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곤 의원님 그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 말씀 더 주시겠어요? 이제 그 노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원이 왜 이렇게 일자리 단지에 집착하는지, 왜 수건 사업인지에 대해서 노원의 이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변두리이고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바이오 메디컬 단지로 이미 계획을 해왔고, 어찌됐든 전임 시장도 이제 거기에 동의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방향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바이오 단지보다는 쇼핑몰과 동구장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서로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동구장 이 부분은 그 건너편에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시장님이 잘 모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그게 좀 중복성이 있어서 동구장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여기로 노원구로 오려고 내부 의견을 다 모았는데 동구장이나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전체가 다 바이오단지가 안 되면 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그래서 이 바이오단지 핵심이 병원인데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이오단지 조성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네. 동구장을 좀 철회하고 대신 쇼핑몰은 뭐 지하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절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유연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기도 깊게 자세히는 잘 모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그 사업명칭으로 사용됐던 SNBMC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나요? 아이고, 자료에는 SNBMC라고요. 원래는 SBMC였거든요. 그렇죠. 서울 바이오 메디컬인데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노원도 붙이자 해가지고 SNBMC 이렇게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 됐고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SNBMC로.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난해 1월부터 용역 중인 10억 원 규모의 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올 연말인가 이렇게 도출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다시 재수립하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영역을 한 게요. 올해 3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장이 오실 때까지 조금 보류한다 그래가지고 아직 발표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차적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바이오 SBMC로 해가지고 바이오 했고 저희 노원구가 이번에 발의한 거는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 여기에 누가 뭐 시행사가 돼서 오고 예를 들면 병원의 위치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가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 어느 부서하고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려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SNBMC 사업에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의견을 적극 협의하면서 조율하고 공통된 목표를 꼭 도출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선생님, 노원구가 현재 어떤 종류의 보험에 몇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한 서너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왜안 넘어가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1개 보험에 노원구 직원 단체 보장보험,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 노원구민 안심보험,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등 11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험의 사회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고 개인과 조직의 안도감을 가져다주며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 보장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민 안심보험 자료 보겠습니다. 2019년 가입한 구민안심보험 납입보험료 1억 2,296만 7,810원, 수혜 건수 1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로 수혜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납입보험료 2억 1,109만 2,400원, 수혜 건수 8건, 스쿨 전 교통사고 화재 사망 시 2건에 2천만 원,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
범죄상해 시 6건에 3천만 원을 수혜받았습니다. 2021년도 납입 보험료 2,399만 6천 원, 수혜건은 아직 없고요. 이렇게 일률적이고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사고들만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보장 항목 중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신고 접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심사가 까다로워서 보험사가 국민들에게 수혜를 안 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혹시 그래서 저희는 좀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홍보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뭐 문자도 보내고 예. 아파트에 뭐 포스터도 붙이고 그다음에 소식제도 계속 했는데요. 자전거 보험만큼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렇게 홍보하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이렇게 진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2021년도 현재 노원구청 각종 보험계약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몇몇 보험은 가입 시기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만은 최근 5년간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보험 가입 금액 48억 9천만 9,400원, 수혜 건수 5,039건, 수혜 금액 23억 8,380원, 수혜율이 48.68%쯤 되는데요. 분석해 보면 직원 단체 보험이나 통장, 공용 차량 등 공공 영역에서는 수혜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 안심보험이나 생활체계와 같은 민간보험 영역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제외하고는 수혜 건수나 수혜 금액, 수혜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에서 각종 홍보기사나 거리 현수막 홍보를 통하여 그렇게 국민 안심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건수나 수혜 금액이 적은 이유, 많지 않은 이유가 참 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 보험회사 측의 어떤 처분만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도 싶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 측과 가입자 측이 정의가 다르겠습니다만 저 자료만 놓고 보면 보험사 측의 정의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측의 정의에는 틀립니다. 향후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 설계 시 우리 구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보험회사 측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수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삼동 이마트 주변의 성원 아파트와 사심 1단지 아파트 사이의 사용 중단으로 인해 폐선으로 방치된 철로 주변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도시계획도 지적도 항공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전체 10개 필지에 철도용지, 공원용지, 도로, 주거 등 면적 12,371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740여 평쯤 되는데요. 그 안에 4m에서 5m의 단차를 보이는 철로와 녹지가 있습니다. 철로 주변부를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월계 3동 성원 아파트 104동 15층과 사슴 1단지 옥상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쪽 아까 반대편에 녹천 중학교와 사슴 1단지 아파트가 지나갔고요.
특히 이렇게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성원 아파트 후문과 공원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 도심에 그동안 우리 노원구 발전에 큰 장애 요소였던 저 철로가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이 지역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경춘선 숲길 공원을 운동하거나 이마트를 이용하는 공릉 1, 2동 주민과 미성, 미룡 3호 아파트, 3호 4차 성원 서강 아파트 5,820여 세대 주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입주할 2,700여 세대 주민, 사슴 1, 2, 3단지 3,040여 세대 주민들에게는 재산가치 상승과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근린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 공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원의 근린공원 28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등 전체 190개 공원의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한 14번째쯤 되는데요. 보면 우리 벽은 근린공원이나 충숙근린공원, 이렇게 공릉 근린공원과 비슷한 면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저렇게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꼭 조성해야 될 공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청장님 판단 듣겠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저게 막혀가지고 월계동으로 진입하는 게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경춘선 숲길을 연결하게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한 26억 원 정도 현산에서 투자해서 이 길을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그 광운대 역세권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한 2년 반 정도의 아파트가 완성된과 동시에 경춘선 숲길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올 1월 28일 날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노원구가 6차 최종 협상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도서관이나 청년 창업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 월계 3동 주민센터, 우리 공공임대주택 320세대 등 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한 2,670억 원과 이렇게 별개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이렇게 공원으로 됐으면 하는 판단. 네, 저희 아마 광운대 역세권 저거는 제 생각에는 초역세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의 문화의 중심이 저는 노원역에서 광운대역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도서관, 체육관뿐만 아니라 그 현산에서 짓는 그 아파트가 워낙에 기존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거리, 스트리트로 완전히 만들고 또 49층짜리 그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영화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일대가 굉장히 새로운 신문화 중심지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난 5월 12일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그 상암동 DMC역 주변 일대, 그러니까 삼표에너지 용지와 롯데몰이 경의선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이 선로 위에 건물을 지어서 롯데몰과 삼표에너지 부지를 연결해서 현재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이 경의선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토끼굴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그런 연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DMC역 주변 일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조그만 어떤 폐선 사이즈가 아니고 청량역 사이즈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토부와 우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그리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합의해서 노원의 최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그런 인정제도가 필요합니다. 추진력 네. 필요합니다. 네, 여기 청장님 한번 판단 한번 더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계동 시대가 열리잖아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될 소지가 많고 특히나 거기에 아직 이제 저도 가봤는데 검수고 그러니까 정비창 비슷하게 있는 200m의 검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좀 살려서 어떤 뭐 요즘 그런 옛날 창고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문화 복합 시설로 만드는데 그 부분을 그런 유명한 커피숍이나 이런 걸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그 경추선 스키를 따라서 공릉동에서부터 여기 월계동까지 걸어와서 광운대 거기 도서관, 체육관, 창업센터까지 오고 그런 문화생활 그 유명한 커피숍 같은 뭐 그런 공장형 그런 문화 공간을 우리 활용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모여드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저게 앞으로 그런 추진 이런 계획에 대해서 큰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청장님 글씨가 적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26일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죠?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안인 재개발 사업 후 가장 센 규제로 꼽혀왔던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분별로 상세히 점수하에 70점이 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 트이겠습니다. 올 10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말씀드린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인 주거정비 지수제가 전면 폐지되고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그는 3개 3동 공공재개발이 이렇게 적용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안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가 주도하여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방안은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의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3회에서 2회로 간소화시켜서 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이라든지 다섯 번째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라든지 여섯 번째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고도 신규 추진 사업지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공릉1동 지역인 태능역에서 공릉역까지 주택 현황을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 도면은 본 의원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가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서 표시된 저 지역은 공동주택이 한 동도 없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저게 대략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구정 질문 통해서 재개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낙후된 공릉동 지역이 발전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은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원자리고요. 이쪽은 공릉초등학교 여기 방병원 있는 자리라 이쪽은 특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의 성과를 위해서
대규모 재건축에서 공공재개발 신규 지역 16곳에서 2,500세대, 일반 재개발 신규 지역 21곳에서 7,600세대, 현재 추진 중인 미니 재건축을 통해서 5,286세대와 향후 우리 가능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량까지 합한 6만 세대까지 하면 10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재개발 규제 등을 완화하면 2025년까지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인데요. 앞서 가성의 도면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동 일대는 많은 지역이 단독 노후 불량 주택으로 되어 있고, 아무쪼록 서울시가 추진 중인 6대 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공동 지역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에서 상계 중앙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과 우리 공릉 이동 대명 아파트 100세대가 미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듯이 공릉 월계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미니 재건축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네.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발표라고 보시고, 다만 저도 주거정비 지수 폐지한 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특히나 그 상계 뉴타운의 3구역, 이게 지금 주거정비 지수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포함하지 못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 그 구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2종 7층을 뭐 2종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노원구에서도 이제 기왕에 상계동, 중계동 워낙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만, 말씀드린 공릉동은 특히 공릉 1동 쪽이 그 일반 주택가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정비계획 3분의 2를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도 4분의 3 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어쨌든 때로는 앞장서서 끌어갈 것이고요. 네. 월계동에 지금 월계동도 그 동신아파트라든가 월계 지구 또 2군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좀 큰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도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인데, 이제 좀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광운대역 앞에 하여튼 거기가 하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보류되고 중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기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런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대단히 그 지역 주민들께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그 중랑천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사진은 현재 경춘철교 모습인데요. 본원이 지난 5월 12일 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은 경춘선 습길공원 발전자문위원회 현장 방문 시 청장님께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저 지역이 철교 미치고 중랑천이 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저 경춘선 숲길 경춘철교 교각 하부 기둥에 경관 조명 및 벽화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또 제대로 이렇게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왼쪽이 설치 전이고요. 설치 후를 이렇게 보면 대단히 그림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저 부분 하면 지금 부모과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할 텐데 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뭐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 저기 유지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그 밤에 야경 경관 조명을 넣어서 도시 품격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반포대교 세빛동능선 옆에 있는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뭐 분수 쇼까지 하면서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고 어쩔 때는 뭐 프로포즈 같은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노원구에도 좋은 공간이긴 한데 저거는 이제 설교 자체를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리에다가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서울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만만한 예산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천 쪽에서 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저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중랑천인들 물에 작년에 한 4번인가 잠겼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는 게 과연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 다리 관리 주체가 우리 노원구가 아니고 서울시여서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또 보니까 또 해놓으면 품격 있고 멋지게 해야 될 텐데 좀 조잡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중랑천 안에만 전체 하면 11개가 교각이 있는데 저 중랑천 안으로만 좁혀 보면 교각이 8개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조명 문제라면 그 부분 부적을 이용해서 조명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우리 전문가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 멋있는 왜냐하면 지금 경추철교를 우리 구에서 대단히 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 우리 저기도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중앙계 사람들 쪽에서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그 꽃길을 조성하면서 네. 야간 그 조명을 저희가 설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보고 가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시선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보기 좋죠. 예, 그래서 꽃이 좀 부각되게 조명을 해놨는데 예. 이제 그 이상을 하려면 상당한 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 영상은 창동교, 녹청교, 한내보행교, 월계교, 경춘철교, 한천교, 월릉교까지 4.6km 구간의 상계중개하계 공릉동 지역의 중랑천변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중랑천과 당연천으로 운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연천 쪽은 천변 조성을 너무 잘해놔서 그래서 열받아서 당연천 쪽은 영상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중랑천만 보면 상계중개하계 지역은 아까 지나갔습니다만은 수목과 화초류가 잘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의원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동 기구들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음을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문제는 하계교를 지나고 공릉동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 번만 찍어요. 공릉동 구간 2.2km 구간에는 화초류도 없고 운동기구는 한 군데 몇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갈대와 잡초만 무성합니다. 관리가 안 된 느낌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자연생태학적으로 저렇게 갈대를 심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관심 부족인지 진보식저적에 지금 원론교 태능역에서 석경남은 원론교입니다만은 참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중학의 지역은 화출하고 운동기구하고 대단히 이쁜데 저기 지금 공릉동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공릉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경춘 철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하계교를 기점으로 해서 중계 상계동 쪽으로 엄청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근데 거기서 왼편이 공릉동 지역으로는 아마 10분의 1도 안 올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빼고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동호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마 10분의 1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 공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경춘철구 밑으로 원룸교까지가 이제 공릉동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한 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한 4군데 정도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한천교 바로 밑에 하고요. 좀 지나서 200m 가서 있고 또 원룸교 아래도 해놨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릉동 구간이 산책로와 하천과 갈대를 이 밭이 그러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저도 계속 그 답사를 한 4-5번 다녀보면 근데 이제 여기 장현천과 중랑천이 만난 만남의 광장은 이렇게 공간이 좀 넓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녹천교 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으로 초하원을 조성한 것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 청장님 말씀 중에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지나가면 우리가 이번에 장미 터널을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하는데 가로공원 한천교 가로공원 이렇게 장미 터널을 공선 그 장미가 앞으로 장미 터널 안으로 피해야 될 텐데 이 장미가 양지를 쫓아 나와서 그런지 장미 터널 쪽은 안 피고 중랑천 동부간선도를 바라보는 양지 쪽만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전체 저 예산이 지금 12억 8천, 9억 5천에서 2억 3천에서 저렇게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조금 저렇게 좀 고민이 좀 모자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미 터널, 장미 산책로 부분은 기왕에 이제 지금 안 계신데 이칠근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좀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에 의원님하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일단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심어놓은 장미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피어나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건 오래전에 있었 지금 심은 게 아니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왕에 살리고 이쪽 안쪽으로 좀 장미를. 그래서 지금 저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시의원님께서 12억 8천 이렇게 잘 이렇게 따오셨고요. 그리고 이철근 의원님하고 제가 재작년에 저쪽에 5천만 원 그 드린 거 갖고 지금 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담당 국과에서는 이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월계동 공릉동 구간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공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휴게실이나 편의시설도 너무 또 자주 있는 것도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괜찮으면 초원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좀 이번에 그 건너편에 월계동 그랑벨 아파트 그 구간에 초원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오하나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건너편은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것처럼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곧 좀 초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이은주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이 공교롭게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만 사실 그 폭이 청장님께서 아까 그 폭이 조금 넓은 데가 그나마 지금 이쪽 지역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을 밤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노원 지역도 코로나19 환자가 평균 10여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구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반은 쓰고 반은 안 쓰고 일부는 턱스크하고 저 정도면 시설을 폐쇄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력한 단속과 제재 조치나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기왕에 뭐 2단계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개방을 해서 청소년들 그나마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걸로 좀 숨통을 트여하고 있는데 전체를 폐쇄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일단 개방을 하되 저희가 작년에는 공공근로 지원 인력 한 20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밤에 단속을 좀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는 그 공공근로 인력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작년처럼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해당 과에서 하고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방법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7월이나 8월 가면은 뭐 집단 9월 추석까지는 집단 면역에서 가고 있으니까요.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좀 세게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청장님 답변 동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다리는 월계역과 하계울 청구 아파트를 연결하는 한내교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랑천 일대가 밤이 되면 많이 어둡습니다. 볼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의 중랑천에 아침에는 일출 장면을 밤에는 월출 장면을 연출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달을 품은 해, 밤에는 해를 품은 달. 추후 전문가들이 자문을 얻어보면 제법 멋있는 그림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장마 우기철이라 두어 달 동안 해를 못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보행 6교로서 하중이나 구조 검토 등을 충분히 해봐야 할 겁니다. 가끔 단조로우면 달 모양의 변화처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연달, 구름달처럼 조명을 조절해서 달의 변화 모습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월대보름 행사도 상황리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합니다. 너무 기발한 발상이라 지금. 네, 근데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런 대형 구조물,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야. 그리고 저기는 워낙에 동부가선을 통해서 오공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꼭 노원구 분들만 아니라 뭐 어쩌면 경기 북부, 뭐 서울시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뭐 괜찮다, 임팩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조 문제라든가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꼭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네. 저 다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반포대교처럼 네. 그런 뭐좀 이벤트가 있는 그런 한내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저게 하시는데. 네네 저게 그 말씀 고마운데 저게 저렇게 그림상 보여져서 그렇습니다만 저기 큰 시설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그 재질면으로 보면 뭐 나중에 뭐 강풍이나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겠습니다만 프라타나스라 그 플라스틱 종류의 어떤 그런 게 되든 뭐가 되든 경량의 어떤 재질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그 저기 경춘선 숲길에 그 왜 저기 과기대 앞에 그 다리에 밤에 야간 경관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내교 전체를 그렇게 한번 야간 조명 같은 걸 넣으면서 그 사이에 그 저런 어떤 좀 연출해 보는 건 어떨까? 무슨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또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도 좀 시선이 또 뺏겨가지고 괜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게 제8대 노원구 의회 출범 4주년에 접어들면서 공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 특히 그 중에서 공릉동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 급행화역을 반드시 태능역에 유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로변 태능역부터 공릉역 취업 사거리 과기대 교차로까지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얼마 전 본 의원이 요구한 한천교 확장 방안과 지금 구가 추진하는 한천교 확장 방안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정 방법은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공릉역 사거리부터 경춘선 숲길 공원을 지나 동부아파트 3거리 400m 구간을 제2대학로로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공릉동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10여일간 노원구 관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1일 평균 1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방역은 물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는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